네, 마감 전업 펜다운 윤정식 대리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뭐 코스닥이 매매제도 개선 이후에 첫 시비 발동도 됐었고요. 아주 뭐 급락 장세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좀 상당 부분 줄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거래소도 한 1% 정도로 저점 대비로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.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사실 그 장 초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낙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살아 있었는데요. 하지만 코스닥에서 투매가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.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정도에 투매가 한번 나왔고요. 그리고 이 11시 정도부터 해서 12시 정도까지 해서 투매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의 하락 하락률이 8%가 넘어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요. 뭐 하락 8% 정도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좀 나왔었고요. 그렇게 좀 장 초반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8%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행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보통은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일에만 좀 세게 두 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니케이 지수 좀 많이 빠졌지만 S&P 500 선물 지수 오늘 0.6%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살려놓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. 네,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. 먼저 상승하는 쪽입니다. 오늘 지금 현대차하고요, 현대중공업, 또 타이거 원유 선물 주셨는데요. 일단 현대차는 뭐 환율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. 원엔 환율이 뭐 2년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. 오늘 4%가량 상승 나와 있는데 뭐 이 종목은 좀 환율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? 네,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차 자체의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뭐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엔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장 초반에는 모건 스탠리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운수 장비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소폭 매도입니다. 하지만 이 매수세가 분명히 살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도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서도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바닥 쪽에서의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환율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. 환율이 엔화의 약세가 쉽사리 이렇게 나올 것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 이 현대차의 바닥에서의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자 현대중공업은 뭐 수주 관련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.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그 사실은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에 제가 현대중공업을 넣었었는데요. 그 이유 하락 종목에서 뭐 안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나올 만한 악재는 대부분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새해 첫 수주 소식에 좀 강세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좀 없고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운송 장비 쪽으로, 뭐 운수 장비 쪽으로 해서는 이 현대차, 기아차 같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쪽도 같은 섹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매력을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현대차에서도 모건 스탠리 창고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현대종업 같은 경우도 외국인 모건 스탠리 창고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점은 뭐 향후로도 뭐 기대감 좀 갖게 하고 바닥에서의 반등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 오일뱅크를 통한 그런 이익 자체도 상당하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도 주셨습니다. 지금 어제 유가는 뭐 13년의 최저치를 경신했었고요. 지금 시간의 전자거래에서는 다시 또 뭐 5% 다시 급반등하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. 27.5달러 수준 지나고 있는데 뭐 유가가 단기 바닥을 좀 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? 네, 사실은 뭐 유가 같은 경우는 40불 밑으로 갔을 때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분석하는 쪽에서는 뭐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이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원유 그 휘발유 가격에 세금을 다시 붙이고 있고요.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정치 지도자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점들은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게 하고 있고요. 유가가 빠지거나 상승하는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위로 간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유가에 대해서는 뭐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시장에서의 상승보다는 타이거 원유 선물 그러니까 이 국제 유가 자체의 상승이 좀 더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자체는 좀 길게 보시는 시장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
중에서는 대우증권과 나노스, 한미약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증권주 중에서는 뭐 메리츠도 한 8% 빠져 있고요. 한국금융지주가 12% 급락입니다. 대우증권은 한 중간 정도 3% 밀려서 7,260원 선 나와 있는데요. 대우증권은 미래에셋 합병 관련된 이후로 거의 뭐 만 원대 이상했던 주가가 3, 40%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그 2015년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어갔습니다.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49%고, 그리고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ROE가 7% 가까이 나아가는 뭐 상당히 좀 우량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이 증권주들의 하락에 뭐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.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4천억 넘게 나와서 1등이고 ROE가 16%가 넘어갑니다. 뭐 상당히 우량하다라고 보여지는데, 이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우량하지만 이 지수가 빠졌을 때 증권주들이 반영되는 그 베타 자체가 지수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이 금일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대신 시장이 반등할 때는 증권주들은 그만큼 좀 빠르게 반등한다는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, 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는 증권주들도 충분히 매매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리고 코스닥에는 나노스가 실적 부진 나오면서 하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작은 종목이긴 한데요.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? 네, 사실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나노스 시장에서 그렇게 뭐 나쁘게 뭐 엄청나게 나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었는데요. 최근에 거의 제가 매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,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종목들은 고민하지 말고 바로 파시라는 얘기 좀 많이 드렸었는데, 이 전일 같은 경우는 코나이 말씀드렸었고요. 코나이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뭐 10%대 하락을 하다가 결국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었고요. 나노스도 사실 시가 자체가 21%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뭐 하한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. 최근 같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에는 시작할 때 하락폭이 뭐 크든 작든 이런 부분 판단하지 마시고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뭐 낙폭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좀 줄이시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셔야지,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실적 관련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하시면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제약주가 어제도 그랬었고요. 오늘도 뭐 시장에서는 하락률 1위에 올라 있습니다. 제약업종지수 아주 폭락세이고요. 한미약품은 지금 장중 저점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만 여전히 10%대 급락권이고요. CS 창구로 한 15,000개 정도 매도도 나옵니다. 이 종목은 좀 랠리가 좀 끝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차트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뭐 이평선들 121선 제외하고 나머지 뭐 11선, 5일선, 11선, 21선, 61선 모두 다 모아놨던 게 70만 원 조금 위였었는데요. 거기서 장대 음봉을 내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21선까지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이 다른 타 증권사에서 뭐 바이오 대세 상승이 좀 끝났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,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위에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쪽에서 금일 매도세가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코스닥 쪽에서도 뭐 그렇고 거래소 쪽에서도 그렇고 제약 쪽에서 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매도세가 위에 그 차트 자체가 위에 있었던 종목들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종목 자체의 리스크는 없지만 좀 위에 있었고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낙폭을 좀 확대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후장 이제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. 니케이가 다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키우네요. 현재 4.3% 정도 다시 밀려나면서 오늘 저점보다는 올라와 있는데요. 계속해서 15,0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장막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? 네, 사실 뭐 매도 클라이막스가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. 작년 8월 달이었죠. 이 장중 저점은 1,800 정도,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하면 1,830 정도가 저점을 기록했는데 금일이 좀 비슷합니다. 장중에서는 이 저가가 1,817포인트,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1,837포인트라면은 어느 정도 하락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, 대부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렇게 본다면,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도 작년 8월이 600 정도였고요. 금일은 장중 저점은 600도 깼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매도세가 세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 금일 밤에 뭐 추가적으로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좀 진정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매도 클라이막스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면은 이 실적이 괜찮은데
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이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감 전업 펜다운 윤정식 대리였습니다.